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조선의 황금기를 이끈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4대왕 세종대왕입니다. 그는 학문과 문화, 과학과 기술을 꽃피우며 민중을 사랑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 본명 이도. 1397년 그는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도로 이름에는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던 그는 유교 경전과 학문에 몰두하며 학자로서의 자질을 키웠습니다. 효심이 깊고 겸손한 성격으로 부모와 신하들의 사랑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유교 경전과 사서우경에 통달하였으며 지편전 학자들로부터 정치, 경제, 천문, 지리 등을 배웠습니다. 세자 책봉. 세종의 둘째 형 효령대군은 종교적 성향이 강해 세자가 되지 못했고 형인 양녕대군이 자유분방한 생활로 폐위되자 세종은 그의 학문적 자질과 덕망으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세종은 차분한 성격과 학문적 열정으로 태종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418년 22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4대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와 초기 정책. 그는 아버지 태종의 지원을 받아 민생 안정과 국방 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1419년에는 이종무를 보내 스시마 섬 정벌을 단행하여 외구의 침략을 막았고 조선은 이 정벌을 통해 명확한 국방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스시마 섬 정벌은 조선의 초기 국방 및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며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방에서는 사군 육진을 개척하여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사군은 압록강 유역에 설치된 4개의 군현으로 국경 서부를 방어하기 위한 지역이었고 육진은 두만강 유역에 설치된 6개의 군현으로 국경 동부를 방어하기 위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사군 육진의 개척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명확한 국경선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북방의 여진족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군 육진의 개척은 세종대왕의 국방 강화와 국토 확장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북방 지역의 안정과 조선 영토의 명확한 경계 확립에 기여했으며 오늘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역사적 지형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편전 설립. 조선 초기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유교적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420년 세종은 지편전을 설립했습니다. 지편전은 학문 연구와 정책 개발의 중심지로 훗날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한 다양한 혁신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세종 이전에도 학문 연구 기관인 성균관과 예문관이 있었지만 학문 연구보다는 교육이나 기록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에 세종은 학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지편전은 조선의 학문적 르네상스를 이끌며 조선을 학문과 문화의 중심국가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과 농업의 발전. 세종대왕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장영실과 같은 과학자를 등용하여 앙부일구, 자경루, 강수량 측정기와 같은 발명품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농민들에게 실용적인 농업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앙부일구는 농사와 일상생활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백성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되었으며 일관된 시간을 제공하여 조선 사회의 시간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자경루는 앙부일구를 사용할 수 없는 밤이나 흐린 날에도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자경루는 조선의 행정, 군사, 의례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가 운영에서 시간 관리를 정교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농업의 발전. 농사직설. 농사직설은 1429년 조선에서 편찬된 농업기술서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농업서적입니다. 제목의 뜻은 농사에 관한 일을 직설적으로 서술한 책이라는 의미로 조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 기존 중국 농업서의 한계. 조선은 농업을 국가 경제와 사회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선 초에는 중국 농업서를 참고했지만 중국과 조선의 기후, 토질, 농업 환경이 달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경험에 의존해 농사를 지었고 체계적인 농업 지식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농사직설은 견이용문, 정초, 변효경 등 실무 담당 학자들이 세종의 명을 받아 집필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농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농업 기술과 경험을 수집하였고 지역별 농업 환경과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했습니다. 1429년 완성된 농사직설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농사, 밭농사, 작물재배, 시비법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논농사, 논을 가꾸는 방법과 물관리, 모내기 및 김매기 등 벼농사의 구체적 방법을 기술, 물의 흐름에 따라 논을 만드는 법, 모 심는 시기와 방법 등을 기재했습니다. 밭농사, 보리, 밀, 콩 등 주요 밭작물의 재배법과 토지관리법을 설명하고 작물별 파종 시기, 간격, 김매기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물 재배, 다양한 작물의 재배 기술을 설명했으며 또한 감자와 채소의 저장 및 관리 방법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비법, 땅의 비옥도를 높이는 방법, 비료 종류와 사용법에 대한 설명하였으며 거름, 퇴비, 녹비 사용법 등 비료들의 자세한 사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농업 도구와 기술, 농업에 필요한 도구와 기계의 제작 및 사용법을 설명했으며 쟁기, 호미 등 전통 농기구 사용법입니다. 농사직설은 이론보다는 실제 농민들의 경험과 조선의 자연 환경에 맞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토질, 기후, 작물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에 맞는 농업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농사직설은 간행 후 조선 전역에 배포되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농업 교육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조선이 중국 농업서를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농업 기술서를 제작한 것이었으며 이는 조선 농업 기술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 기술의 보급과 실천을 통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백성들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 창제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한자를 익히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쉬운 문자 체계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되었고 1446년 이를 반포하며 백성들에게 문자 생활의 문을 열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백성들이 쉽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혁신적인 언어적 발명이며 세종대왕은 당시 한자 중심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자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배우기 어렵고 문맹률이 높아 일반 백성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와 백성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문자를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는 중국 중심의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창제 과정과 원리,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했으며 다만 세종대왕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창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 훈민정음은 의문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창제되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 혀, 입술, 목구멍 등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삼재사상을 바탕으로 점과 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훈민정음의 특징, 훈민정음은 쉽고 실용적이며 누구나 배우기 쉬운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소리를 기반으로 문자가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소리를 표현 가능한 음소문자입니다. 발음기관과 우주론적 사상을 반영한 독창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포와 의,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세상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반포 당시 이름은 훈민정음으로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역사적 의의, 훈민정음은 세계 유일의 창제 원리와 목적이 명확한 문자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기초가 되었으며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자입니다. 유산과 평가, 세종대왕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애민 정신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빛이 된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 그 이름은 단지 한 시대의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미래를 내다본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날까지도 그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